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그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에 대한 거를, 뭐 스터디하던 것 중에 고민되는 부분들을 좀 공유를 하려고 준비를 했고요. 일단은 순서대로 그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은 뭐 제가 막 복잡하게 그려놨지만 이제 게임에 내에 있던 자산을 이제 사용자가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오너십을 갖게 된다는 첫 번째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게임 내에서 플레이를 하면 플레이한 대가로 디지털 어셋을 준다. P2E라는 부분이 가장 큰, 블록체인이 도입된 게임의 가장 큰 특색일 것 같고요. 이제 개인이 디지털 어셋을 소유했으니까 디지털 어셋을 뭐 파이낸스를 통해서 대출, 대여 아니면 여러 가지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가 추가적으로 지원이 되겠죠. 예,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블록체인 게임의 가장 큰 특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블록체인 게임이 적용됐을 때 제가 제일 처음에 궁금했던 거는 그러면 블록체인 게임을 하는 회사들은 수익 구조를 어떻게 잡는지가 좀 고민이 됐었고요. 그 부분을 그냥 제가 간략하게 생각한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메사리 리포트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지금 다 아시겠지만 원래 페이 투 플레이 모델에서 프리 투 플레이 그 오너십 영역으로 메사리에선 나눠놨고요. 예전엔 저희가 워크래프트나 그런 게임 자체를 구매를 했었잖아요. 게임 자체를 구매를 하거나 구독하는 모델이었었고요. 요 근래에는 프리 투 플레이라고 해서 게임 자체는 무료지만 안에서 인앱 결제 아니면 인앱 광고를 통해서 그 블록체인 그 게임사가 수익을 얻는 모델이었었고요. 이제 그 오너십 모델로 정의한 블록체인 게임에서는 그러면 수익을 어떻게 얻느냐라는 부분이 사실은 좀 궁금했어요. 1차적으로 만약에 NFT, 그러니까 토큰을 플레이 투 언이라는 거는 내가 플레이하면은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해주는 형태고요. NFT를 판다는 거는 게임 회사가 1차적으로 팔 수밖에 없고 2차 거래에서부터는 사실 거래 수수료밖에 얻지 못하는 구조거든요. 그러면 어, 전 시대인 프리 투 플레이에서 했었던 인앱 결제에서나 인앱 광고를 통해서 얻은 수익을 블록체인 게임에서 얻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처음에 제가 조금 고민이었었던 부분이고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예, 뭐,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처음에 플레이 투 플레이에는 게임을 팔았었고요. 프리 투 플레이에는 게임은 무료지만 그 인앱 광고나 아니면 그 안에 있는 그 컨텐츠들을 파는 형태였었고요. 그 지금 블록체인 게임에서는 어셋을, 그 디지털 자산이라는 게 인정받으면서 디지털 자산을 파는 형태로 돼 있다라는 부분이 지금 게임의 수익화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 그림만 보면 사실 블록체인 게임은 수익이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이거 제가 따로 생각을 했던 거는 사실 다 아시겠지만 이거 그 자산을 토큰을 발행하는 토큰에 대한 수익에서 이제 블록체인 적용한 게임사들은 수익 구조를 걷어가야 되고요. 그 보유성 아이템 지금 프리 투 플레이 영역에서 그때는 아이템을 무한정으로 찍어낼 수가 있었어요. 제가 뭐 여러 가지 게임을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뭐 1차적으로 이번 달에 아이템을 신나게 팔고, 다음 달에는 컨텐츠를 추가하거나, 아니면 리밸런싱을 통해서 또 다른 아이템을 구매할 수밖에 없게끔 게임사들이 계속 유도를 하고요. 이 행위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니까, 이 사용자, 게임만 재미있으면 한도 끝도 없이 아이템을 팔 수가 있었죠. 근데 이런 식으로 팔게 되면 리밸런싱이 일어나게 되면 이 전 아이템에 대한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식의 모델에서는 사실 디지털 자산을 개인이 소유한다고 해도 그 개인이 소유한 자산의 가치가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오너십 에라에서든 이제 아이템을 판매하면 그 아이템에 대한 그 가치를 게임사가 마음대로 떨어뜨리면 안 되거든요. 마음대로 떨어뜨리게 되면 이 아이템에 대한 부분이 내 디지털 자산이더라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자산의 가치를 잃게 되는 부분이고요. 대신에 게임사에서는 그 2차 거래에 대한 수수료, 그리고 원 제작자에 대한 수수료를
그 판매 수익으로 가져가게 되고요. 네, 이런 식의 판매 수익을 가져가더라도 사실 유료 광고나 아니 이런 프리 투 플레이 때의 수익 구조는 거둘 수가 없는데요. 이 대신해서 이제 토큰이라는 그 자산을 찍어내기 때문에 그 토큰 할당을 할 때 그 게임사의 몫으로 배정된 10%나 20%의 그 게임에 대한 지분을 가져가게 되고요. 게임의 사용자가 많아지면 이 지분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이 지분의 가치에서부터 이제 블록체인 게임이 수익을 가져가야 되는 구조라고 일단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 블록체인 기반 게임은 그런 식의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 블록체인 게임에서 게임파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블록체인 게임 안에서의 수익 구조는 지금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그 제가 다른 자료에서 좀 발췌를 해왔고요. 그 엑시 인피니티나 미래의 전설포, 나인 크로니클 같은 모델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공통점은 일단 게임 내에 토큰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발행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게임 내 토큰을 미리 찍어 놓고 발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게임 내 토큰을 사용하는 부분, 그리고 그 게임 내 토큰을 뭐 스테이킹을 하거나 아니면 소모를 통해서 디플레이션을 일으키는 부분들로 일단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해보진 않았지만 게임 플레이를 통해서 SLP라는 토큰이 이제 게임 생태계에 발행이 되게 되고요. 그 SLP는 엑시를 교배하기 위해서 소모가 되기 때문에 발행량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이 엑시라는 NFT는 이도로 구매하고 판매하는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이 지금 XLP 모델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는 모델이고요. 그리고 게임 내 토지 판매하는 NFT를 따로 판매하는 모델. 그러니까 엑시 인피니티는 제가 봤을 때는 엑시하고 랜드라는 NFT를 판매하는 모델하고 그 안에 SLP라는 토큰을 가진 경제 모델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 걸로 저는 일단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보실 것은 미래의 전설 포인데, 미래의 전설 포는 아시겠지만 흑철이라는 아이템을 게임 내에서 얻을 수가 있고요. 이 흑철은 게임 토큰인 드레이코로 교환이 돼요. 근데 이 부분이 좀, 아, 사실은 지금 나오는 그 P2E 게임들이 대부분 이런 식으로 채굴을 통해서 이 먼저 발행됐던 토큰들의 일부를 제공받는 형태로 이제 게임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좀 약간 처음에 일드 파밍을 했었던 것처럼 이거는 사실은 어디선가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어떤 공급이 없는 수요가 없는데 공급이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의 모델처럼 보이고요. 예. 그리고 그 아까 엑시 인피니티랑 비슷하게 여기서는 엑시 인피니티랑 좀 틀리게 아이템을 제작하는 모델, 아이템을 실제로 개인이 민팅할 수 있는 모델이나 그 NFT 캐릭터나 아이템을 구매하는 모델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아이템 드랍이라고 하는 그 스테이킹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스테이킹이라는 거는 드레이코의 유동량을 줄여주는 모델이 될 것 같고요. 스테이킹 모델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 구독 모델의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나인 크로니클 같은 경우에도 지금 NFT의 판매 쪽에 있고요. 이 게임 토큰에 대해서는 사실 이 부분에서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발행하는 부분이 어디서 발행하는지를 제가 찾지 못했고요. 여기서도 발행된 NCG의 가격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 스테이킹 모델을 도입하고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 블록체인 기반 게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좀 두서가 없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이제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이란 게 뭐냐라는 부분인데 그 전에 바로 앞에서 발표해 주셨던 김민성 님도 뭐 플랫폼 쪽을 얘기를 해주셨지만 쉽게 말하면은 어떤 그 제휴나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과 제휴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용자를 만나게 해주는 공간인 거죠. 플랫폼이라는 거는. 뭐 요즘 여러 가지 다른 뜻으로 쓰이고 있지만
그래서 게임 내에서는 여기서 구매를 원하는 고객, 사용자는 플레이어나 어셋 홀더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서비스나 재화의 공급자는 P2E 게임 프로젝트가 될 것 같습니다. 플랫폼에서 주로 하는 역할은 플랫폼에서는 이 구매자와 이 서비스 제공자의 중간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미리 런칭을 해놓고 이 서비스들을 이용해서 구매자와 판매자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주로 플랫폼에서 많이 구성하시는 부분들은 일단 당연히 결제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결제 지원을 위해서 원래 서비스가 들어가고요. 그 블록체인 게임의 초기에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서 런치패드, 그리고 NFT를 작업할 수 있게 NFT의 거래 모델인 NFT 마켓, 그리고 크립토파이라고 되어 있는데 덱스나 뭐 여러 가지 디파이 서비스들, 아니면 요즘 NFT 파이라고 부르는 NFT 임대나 대출 모델들을 서비스로 구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플랫폼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DAO, 커뮤니케이션 모델들이 근간이 된 서비스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래 블록체인 쪽에 대해서 스마트 컨트랙트랑 블록체인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도 사실은 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하나의 서비스 중에 하나고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뭐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 블록체인 인프라를 위믹스라는 자체 플랫폼으로 메인넷으로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코스모스를 포크한 엑스플라라는 블록체인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는 뭐 스마트 컨트랙이라고 얘기했지만 해외에서 가장 활발한 블록체인 플랫폼 중에 게임 플랫폼 중에 하나인 엔진 같은 경우에는 자체 메인넷도 당연히 보유하고 있고요. 이 API나 SDK들을 제공함으로써 P2E 게임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는 이 하위 단에서의 블록체인 플랫폼 모델이 있을 것 같고요. 이 상위 단에서의 블록체인 플랫폼 모델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게임 유통을 지원하기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 모델도 뭐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서는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보통 게임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면 게임 유통 플랫폼에 해당하는 뭐 PC 게임을 제공하는 스팀, 밸브 에픽, 그리고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유통 플랫폼에 뭐 일단 결제를 지원하거나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어. 이런 일반 게임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유통 플랫폼으로 존재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게임의 하부단이나 추가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뭐 국내 게임 플랫폼으로는, 이거는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은 아니고요. 일반 게임 플랫폼으로는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게임팟, 그리고 게임의 백서버단 쪽의 인프라를 주로 지원하는 디끝이라는 플랫폼 서비스가 있고요. 게임 베이스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저희 국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위메이드, 컴투스, 카카오 게임즈의 보라, 그리고 넷마블의 네오핀, 뭐 MBX 정도, 마블렉스 정도의 플랫폼들이 메이저 게임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게임 플랫폼이고요. 해외에서는 사실 지금 아래 보여드리는 모델하고 좀 틀리지만 샌드박스나 디센트럴랜드도 사실 게임 플랫폼 중에 하나고요. 엔진도 게임 플랫폼 중에서는 가장 유명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짧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스토리가 안 맞는데, 그래서 제가 게임하고 게임 플랫폼에 대해서, 이제 게임 플랫폼이 뭔지는 대강 알 것 같아요. 네. 게임 플랫폼에 이제 게임 플랫폼이 사실은 정확히 자리를 잡고 성공하고 있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을 나름대로 혼자 고민을 해본 건데, 이쪽 부분은, 여기는 사실 게임 플랫폼보다는 블록체인 게임의 이슈고요. 사실 이거 당연히 게임을 흥행하면 사용자가 유입되고, 사용자가 유입되면 어셋의 가치는 상승할 거고, 여기까지는 되게 아름다운 스토리인데, 이 어셋의 가치가 상승하는 부분이 일단은 문제가 발생하는 첫 번째 포인트고요.
어셋이 가치가 상승하면은 이제 게임 비용이 증가로 이어지고 게임 비용이 증가가 되면 플레이어들은 이제 더 게임을 할 수가 없겠죠. 돈이 있어야만 게임을 해야 되는 구조가 된다고 하면. 그래서 사용자들이 이탈하게 되고 사용자들이 이탈하면 어셋 가치는 다시 하락하고 어셋 가치가 하락했으니까 다시 이 플레이어들이 유입되면 좋겠지만 이 생태계 내에서는 사실 이 홀더, 그 이익을 실현하는 홀더, 그리고 실제로 플레이를 즐기는 플레이어, 그리고 저희가 뭐 예전에는 작업장이나 뭐 쌀먹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이런 그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 구조에서 한 번 사용자가 이탈하고 이 어셋의 가치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탈한 사용자들은 다시 돌아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문제가 좀 있고요. 그 여기서 사실 어셋의 가치가 엑시 인피니티나 뭐 여러 가지 그 유믹스도 토큰이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요. 유믹스의 가치가 상승했던 거는 유믹스의 미르의 전설 4를 즐기는 사용자들이 늘어나서 상승했던 것보다 이 하나의 토큰으로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몰리기 시작한 거죠, 초기에. 그 투자자들이 몰리기 때문에 어셋의 가치가 상승하고 어셋의 가치가 상승을 해버리니까 실제로 그 게임을 즐기는 사용자들은 그 게임을 즐길 수 없게 되는 구조로 좀 바뀌게 되고요. 그래서 이 생각을 했던 게 요즘에는 사실 플레이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투자자가 투자를 했을 때 이 유틸리티 토큰의 가치가 상승을 하면 사실 게임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많은 게임들은 아니지만 요즘은 듀얼 토큰 체제로 게임을 설계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자의 가치를 보장해 주는 거는 거버넌스 토큰으로 해서 그 소위 주식 같은 의사결정을 하고 배당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모델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게임 내에서 쓰이는 유틸리티 토큰은 이 게임 내의 경제 시스템에서 이 수요와 공급의 조절량에 따라서 결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외부의 투자 요인에 의해서 이 유틸리티 토큰의 가치가 변동이 되면 실질적으로 게임을 즐기고자 하는 플레이어들은 비용이 상승이나 그 디지털 자산 그 게임을 하기에는 실제로 더 어려워지는 환경에 처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의 모델도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부분에서 아까 흑철을 캐는 모델이 인플레이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게임 내에서도 그 게임파이라는 그 경제 모델에서 그 토큰을 발행하는 모델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뭐 게임 내에서도 뭐 어떤 입장권이라든지 소모성 아이템에 대한 지불을 소각 처리하는 부분들 아니면 스테이킹을 통해서 이 게임 토큰의 조절량을 게임 토큰하고 게임 어셋의 조절량을 적당히 조절을 해주고 그 안에서의 가치로 이 게임 자체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좀 맞는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이 여태까지 NFT는 뭐 아트나 뭐 스포츠스타 같은 NFT는 수집형, 그 보관형이기 때문에 사실 특정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거든요. N의 가치가 떨어졌을 때 떨어지는 거지. 근데 이 게임 NFT 같은 경우에는 이 게임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게임 NFT, 뭐 아트 NFT나 스포츠스타 NFT는 IP로 활용을 하는 뭐 측면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게임 NFT는 IP로 활용을 하진 않고 사실 게임 내에서 사용을 하기 위한 NFT의 형태가 다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게임이 없어지면 이 NFT의 가치는 없어진다. 근데 이 게임이 없어지기가 너무 쉽다. 그러니까 한 해만 해도 뭐 수천 수만 개의 게임이 새로운 신규 개발되고 이 게임들의 뭐 지속기간, 실질적인 지속기간이 살아남는 게임들이 정말 손에 꼽을 정도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1, 2년도 안 돼서 없어지는 게임들, 흥행이 부진해지는 게임들에서 발행한 게임 NFT가 정말 디지털 자산의 가치가 있을까라는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솔루션이라고 하면 뭐 리니지처럼 게임이 오래 살아남으면 그 집행검이라는 게임 NFT는 뭐 20년 정도 가치가 있겠죠. 뭐 그 정도의 가치를 보존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게임 NFT의 디지털 자산의 가치가 보존되기 때문에
이 NFT의 구매 욕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동일한 NFT인데 여러 가지 게임에서 쓰일 수 있다. 뭐 지속적으로 다른 게임에서도 계속 쓰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NFT를 사용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뭐 집행검을 뭐 와우에서 쓴다거나 뭐 그 페이 투 윈, 그러니까 이기기에서 소위 사용하시는 그런 아이템들을 서로 세계관도 맞지 않고 게임 밸런싱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아이템들을 사용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여기서도 지금 시도되고 있는 건 제가 알기로는 그나마 캐릭터, 그 게임 밸런싱에 상관이 없고 세계관만 동일하다면 캐릭터들 정도만 공유하는 정도의 이런 그 NFT를 활용하는 부분들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게임의 NFT는 사실 아트나 스포츠 스타의 NFT랑은 좀 성격이 틀리다. 이게 게임에 종속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가치를 예,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금융 서비스 NFT 파이라고 해서 대출이나 대여 모델을 도입하기에도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아직 좀 해결해야 되는 문제점일 것 같다. 그리고 이거 플랫폼에 대한 부분인데요. 요즘 그 플랫폼은 사실 뭐 제가 이것도 막 복잡하게 그려놨는데 이 왼쪽 부분들이 사실 플랫폼의 수익이고요. 플랫폼 토큰을 발행해도 플랫폼 토큰의 수요는 이 크립토파이, 뭐 디파이라고 제가 적어놓긴 했는데 크립토파이나 마켓플레이스에서 거래하는 거래 수수료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이 플랫폼에 뭐 100개 정도의 게임, 10,000개 정도의 게임을 모은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이 플랫폼이 받는 수수료는 지금 현재는 마켓플레이스나 이런 월렛에서 그 수합하는 그 수수료 피 정도의 구조밖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플랫폼 토큰의 쓰임새 자체가 크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플랫폼 토큰이면서 그 게임 토큰 역할도 하고, 뭐 그런 식의 추가적인 그 플랫폼 토큰의 수요량을 일으키지 않으면 플랫폼 토큰에서는 사실 이 경제 시스템을 유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제가 발표를 하면서도 좀 이게 정리를 못해서 정확히 내용이 전달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지금 그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그냥 간단히 공유하는 차원에서 설명드렸습니다.